입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기존 청와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부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부 분만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경기도 평택에서 울산까지 300km를 이동해 출산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인천시 의원의 40% 정도가 사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원들은 이번 달 임시회는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신구 권력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이 강조한 통합은 무색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은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무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예고한 회동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일정을 저희가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동 실무 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진행해왔습니다. 양측은 핵심 의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등 공공기관 인사권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같은 신경전 속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측이 강조한 통합과 달리 회동 전 대립 속에 향후 정부 인수인계 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보다는 경호 여건 등이 더 좋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입니다. 1970년 입주 이후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시설이 집결한 곳입니다. 하지만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이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가 용이한 데다 국방부가 쓰던 지하 벙커도 있어 유사시 대비가 수월하다는 판단에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와 합참도 협의에 들어가 청사 1층부터 5층을 내주고 국방부는 옛 본관이나 정부 과천청사 등에 분산 배치하는 안까지 낸 걸로 전해집니다. 이달 국방부 청사를 비우면 다음 달 리모델링을 거쳐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입주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교통관리가 어렵고 광화문 광장 집회 문제, 또 고층 건물이 모여있다는 특성상 테러 대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소통의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 광화문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라는 상징에 적합한 장소여서 고민이 더 큰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기존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고 못 박으며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인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손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데 어떤 과제가 있는지 최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으로 대표됩니다. 관련 업계의 반발 등에도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고 노후 원전 2기를 폐쇄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연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고리 2호기 등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폐기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백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정책의 일대 전환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3, 4호기 공사 착공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가지고 안전성이 확인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수출에도 주력할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구 등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그 원자력 관련된 협력사가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일부는 망하고 일부는 줄이고 일부는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탈원전을 전제로 한 전력 수급 계획 등의 수정도 불가피합니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대로 오르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서도 역할을 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이동 집무실 인근에서 김치찌개 오찬을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집무실 외부 공개 오찬은 처음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서일준 행정실장 등과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국정기조를 논의하다 회의가 이어진 것이라며 국민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서 실제 눈을 맞추고 어루만지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경복궁역 인근 900m를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했습니다.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거취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김 총장의 입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찰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사흘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쇄신 의지도 다졌건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죄인된 심정이라며 입을 뗐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길을 찾겠다고 사죄했습니다. 오직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쇄신뿐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 호남을 추스르고 쇄신 의지를 다진 겁니다. 비대위는 대선 패배 이후 엿새 동안 11만여 명이 신규 입당했다며 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 염원으로 보인다고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비대위는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위원장은 일단 사퇴 요구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86그룹 출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윤 위원장도 대선 패배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비하고 가자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했다는 윤 위원장 인식이 적절하냐고 물었습니다. 대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와 정책 연대를 이룬 뒤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체제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당장 내일 예정된 비대위와 초선 재선 의원들 연쇄 간담회에서도 윤 위원장의 거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인근에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했는데요. 기술상의 문제인지 날씨 탓인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건 오전 9시 반쯤 평탄한 활주로를 갖춘 평양 순환 비행장이 사격 원점으로 탐지됐습니다. 하지만 고도 20km 미만 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높은 고도를 유지한 채 사거리를 더 늘리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일본도 제대로 된 비행조차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산 만큼 이른 시일 내 추가 행보가 예상됩니다. 現時点において、弾道ミサイルの飛翔は確認をされていないと承知をしています。今後北朝鮮がどのような行動を取るのかをしっかりと見極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단 무리한 발사 강행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0일 미 전략자산의 동해 전개가 재개되자 급격한 맞대응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평양의 기상 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도. 미사일은 구름이나 바람, 기온 등에 민감해 궂은 날씨에는 보정된 재원값을 장입해야 합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쓰는 가운데 정부는 모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 741명입니다. 지난 9일 처음으로 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760만 명을 넘었으며 이제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9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2%를 기록 중입니다. 오미크론에 의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의 기저질환자들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6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1,052명, 치명률은 0.14%입니다. 정부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점을 형성하면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과 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모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또다시 코로나에 확진된 임신부가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 300km나 떨어진 지방으로 가 원정 출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특수 병상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임신부가 고통을 호소하고
구급대원은 연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미 양수가 터진 상황이지만 전화기에선 입원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평택시에 사는 30대 임신부가 119 신고를 한 건 지난 13일 오전 6시 18분쯤. 분만 특수병상에 있는 경기도병원 5곳을 포함해 30여 곳에서 모두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구급대는 결국 300km 떨어진 울산시의 병원으로 5시간 만에 임신부를 옮겼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대전, 충북, 충남까지 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격리실 부재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었고요. 평택에서는 같은 날 또 다른 30대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 창원까지 이송됐습니다. 지난달엔 성남시 임신부가 구급차와 헬기를 타고 경남 진주까지 이동했습니다. 특수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진 임신부들의 원정 출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진자분만이 가능한 병상은 6개 병원에 18개 뿐입니다. 의료사고와 일반 환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병원들이 확진 산모 수용을 꺼리는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도의 회복실과 신생아관리실, 의료진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특수병상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기 수사에 나서 1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팔거나 재임대해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성남시 판교 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고 싶다는 질문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 돈을 갖고 써버리면 사장님도 곤란하고 이 집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입사하기 때문에. 화성시 동탄 신도시 내 행복주택 지하주차장에서는 자격 조건을 어긴 불법 입주자들의 고급 외제차가 적발됐습니다. 소유 차량 가액이 3,496만 원을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없어 차량 명의를 동거인 앞으로 돌리거나 지분을 쪼개는 수법을 써 주택을 당첨받았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 판교 등 7개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투기 수사에 나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등 151명을 적발했습니다. 매매와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팔거나 빌려줘 시세 차익과 임대 보증금 등으로 484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매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특사경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첨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인천 군수구청장에 도전하는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시의원 출신들이었는데요. 오는 6월 선거에서도 전체 정원의 40%가 넘는 시의원들이 군수구청장에 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시의원 정원 37명에서 2명 줄어든 3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청장 도전을 위해 사퇴했고 서정호 의원은 시교육감 도전을 위해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군수구청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거나 도전 의사를 내비친 시의원들은 15명 안팎. 3선 연임으로 박형우 구청장이 물러나는 계양구에선 민주당 이용범, 손민호, 박성민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동구에선 같은 민주당 출신 박인동, 이병래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중구청장을 놓고선 민주당에선 안병배 조광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박정숙 의원의 출마가 유력합니다. 부평구에선 현직 의장인 신은호 의원과
임지은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선 김종인 의원과 김진규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선 남궁영 의원, 강화구는 윤재상 의원, 옹진구는 백종빈 의원이 각각 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 시의회 임시회 중에도 시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마지막 임시회를 문제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인천시 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여 제곱미터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인천시가 화장시설 운영을 대폭 확대합니다. 하루 화장 건수를 평소 72건에서 98건으로 늘리고 화장시설 가동 마감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평소보다 1시간 연장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 김포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의 우선 예약제를 중단해 인천 시민의 사용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인천 가족공원 화장 건수는 2,0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4곳에 162억 2,600만 원의 반입 수수료 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 폐기물 양을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지키지 않아 5일에서 10일간 반입 정지 벌칙과 함께 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상금 부과 액수가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 26억 2,700만 원, 화성시 16억 7,900만 원, 김포시 13억 7,800만 원, 서울시 강서구가 1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정책토론 대축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총 100회 토론회가 열리고 상반기에는 노동정책과 탄소 중립 등 총 23건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수기 과정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3만 명 넘게 늘어나면서 2달 연속 10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년 전에 취업자가 크게 감소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커 보이는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 시행과 비대면 업종 활황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5살 이상 고용률은 60.6%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기저효과가 큰 몫을 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취업자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4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방역 인력 확충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 시행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대면 수혜 업종인 정보통신과 운수창고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21년 2월 취업자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민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고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상황이 앞으로 고용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두고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를 비닐팩이나 종이상자 등에 옮기며 부실관리 논란을 빚었습니다. 경북 울진군과 산림청, 경북경찰청이 역대 최장기간 산불을 기록한 울진 삼척 산불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이뤄진 조사는 최초 발화 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지방도로 옆에서 실시됐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담배꽁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경북 울진 산불은 서울 면적의 3분의 1 넘는 산림과 주택 319채 등 건축물 600여 곳을 태우고 산불 발생 10일 만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CCTV 확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입주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건물관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주자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주차된 차량이 긁혀 있다며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A씨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 말다툼이 벌어지다 발단이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습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4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키이우 시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쪽에 위치한 15층 아파트가 폭격을 받는 등 건물 4곳이 파괴됐고 시민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밤새도록 폭발음과 공습 사이렌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 상황. 침공 20일째에도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 지역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95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저녁부터 35시간에 걸쳐 키이우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외신은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 폭스뉴스의 한 영상 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마리우폴 당국은 지금까지 2,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In Mariupol, people are living in hell, and situation in Mariupol are catastrophic. 다행히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2,000여 대의 민간인 차량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마리우폴을 떠났고 다른 2,000여 대는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이 하루 만에 재개됐지만 타협의 여지만을 남겨두고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키이우 방문을 요청했지만 수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 대통령 선거 초 박빙 판세에 발목 꼈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본물 터지듯 이어지면서 지방 권력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마자가 많은 일 나쁘지 않죠. 지역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 여럿 모여 선의에 경쟁한다면 더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을 텐데 고민이 있습니다. 지분 나누기 같은 어떤 구태와 가까운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시도 평균 득표율보다 일정 비율을 웃도는 득표율을 획득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 보장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국민의힘,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공천권의 새로운 갈등 불씨가 될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민주당은 공천권을 무기로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 기지개입니다.
누군가가 인천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럴 때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공공을 위해 쓰여질 거니까 그것을 마다하면 또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염태영 전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안민석 등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서두르는 가운데 김동연 전 부총리 등판론이 제기되고 국민의힘 내에선 김은혜, 원희룡, 유승민, 함진규 등 국민의힘 내 중량감 있는 인물들의 경기도지사 3평이 나오고 이학재 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내 안상수, 유정복 등 전 시장들과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도 인천시장 출사표 던졌는데 경기 인천만에 이르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박주민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경남지사 후보군에는 김태호 전 의원 차출설이 나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 대선과 겹친 데다 이른바 대도 알만한 인사들 줄줄이 나서 이른바 인기 투표로 전락할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의제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공천되는 모습, 지자체장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게 하는 것. 겸허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진지한 자세로 해. 새로운 인물과 진지한 접근, 믿어도 될까? 여야 모두 국민께 지지 얻도록 준비하겠다지만 새 정부 출범 22일 뒤 치르는 만큼 중앙당 손에 좌지우지되고 후보자와 공약 정보 부족 속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최대 문화예술 복합타운을 구장과 시장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안성이 되도록 할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정 만족하십니까? 후회 없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인지도와 정당 대결 속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해내는 추진력 있는 유능한 일꾼 가련해 지방이 실종된 지방선거를 구하는 일, 또 한 번 유권자의 몫이 된 데 대한 책임은 어디에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앵커 포커스였습니다.